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팔아요. 4,550원이 홀랑 나갑니다. 10,000원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동입니다.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 거대 마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라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배달 영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플랫폼 이용하는 방법과 대표적인 플랫폼의 이 두 가지 형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실제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운영을 한 것을 토대로 실제 매출을 보여드리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돈을 벌고 있고 매출이 생기고 있는데 정작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는, 배달 장사를 하면 실제 얼마 남는지를 직접 보시고 이제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오늘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이건 저희의 실제 한 달 배달 매출입니다. 업종은 커피랑 디저트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정말 공개하기 부끄럽다. 이게 한참 어려울 때 매출이라. 자, 차근히 보실게요. 이 거래 건수가 360건이고요. 하루에 10건 정도로 배달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배민 라이더스로 먼저 볼게요. 자, 총 매출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 매출에서 16.5%가 배민 라이더스 수수료로 차감이 됩니다. 이 수수료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조정 금액이라고 이렇게 입금된 게 있는데, 이거는 배달 포장이나 환불로 인해서 입금이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 배달 팁이 나옵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 따르고 배달 팁은 또 따로예요. 당연히 배달 건수마다 나오는 거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낸 평균 배송비가 2,925원입니다. 저희는 2,900원을 배달료로 부담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분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마 환불을 하거나 재배달 건이 있어서 이 금액이 2,900원으로 딱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배민 라이더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금액은 간단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제하고 실제 최종 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은 이거야. 아, 공중에서 사라져버렸다, 내 돈.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재료비 빼야죠. 재료비는 매출액의 40%로 잡았어요. 보통 음식점을 하시면 30에서 35%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평소에 재료비를 계산을 하는 것보다 5% 정도는 더 잡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포장비가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포장을 위한 부재료비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용기 하나에 막 300원씩 하고 봉투 해야 되지, 상자도 넣어야 되지, 이런 거 등등 다 합치면 심하게는 건당 몇천 원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포장비도 무조건 단가에 같이 책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의 40%를 원재료비로 잡았더니 드디어 내가 먹는 금액이 약 20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사장님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아직은. 인건비랑 관리비 등 이런 각종 재비용들을 떨면 드디어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장난해? 손익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재비용이랑 그 다음에 세금 나오는 것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매출을 일으켰을 때 배달의 민족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매출은 배민 라이더스를 이용을 했을 때 실제 매출이고요. 배달의 민족은 다른 기간에 이용을 했었는데 비교를 위해서 같은 매출일 때 얼마의 수수료가 빠지는지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에다가 주는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용역업체한테 주는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총 매출에서 이 배달료가 있어요. 여기는 360건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소비자가 건당 2,000원씩의 배달료를 냈다고 할게요. 그 2,000원씩 배달료로 결제를 하신 것도 매출에 포함을 시킵니다.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이니까. 이제 전 영상에서 둘의 수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배달료가 왜 추가가 되는지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결제 대행 수수료, 이거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3.3%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덜 나와요, 실제로는. 그리고 울트라콜 깃발을 2개를 신청을 했어요. 하나로는 홍보량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2개를 꽂아가지고 17만 6천 원 요거를 울트라콜로 빼주고, 배달의 민족에서 빠지는 수수료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배달업체에다가 주는 수수료예요. 매달 월 관리비. 관리비의 경우는 업체마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좀 쇼부를 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저는 제가 알아본 대로 정석으로 계산을 할게요. 지난번에 100건까지는 10만원, 뭐 200건까지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업체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이 차감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원래 제대로 매출, 매입을 계산을 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을 하면 안 되고 공급가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냥 지금은 보기 쉽게 우리 재무제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실제 통장에 들어올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들어오니까 그냥 무조건 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배달 팁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당 5,000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평균 5,000원 정도 나오고 360건이니까 180만 원을 빼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고객이 2,000원씩 건당 배달 팁을 냈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차피 지금 뺄 거 아까 왜 굳이 매출에 합쳤느냐? 결제 대행 수수료가 있었잖아요.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3.3%의 수수료를 떼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 합쳐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뺄 거라고 서로 똔똔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세금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뺄 건 다 뺐어요. 여기에서 얘도 똑같이 매출의 40%를 재료비로 썼습니다. 재료비는 고객이 낸 배달료랑은 상관이 없죠. 아까랑 똑같은 금액이에요. 요만큼 남았네요.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다, 그죠? 야, 지금 이 매출이 이제 고민이 되는 매출이에요. 배민 라이더스를 써야 되냐? 배달의 민족을 써야 되냐? 자, 여러분, 이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때는 배민 라이더스가 여러 가지로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남는 돈만 보자면 배달의 민족의 승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출이 더 적으면 배민 라이더스가 더 많이 남는다? 왜냐면 고정비가 안 나가니까요. 이 매출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배민 라이더스로 사용을 하다가 향후에 매출이 많아지면 배달의 민족으로 옮겨 타도 됩니다.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도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또 뒷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엑셀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올려놓을게요. 별거 없지만 그냥 진짜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얼마를 팔아야지 얼마가 남는지는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복잡한 건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이제 뭘 줄여야 되는지 보이시죠? 변동되는 금액은 재료비밖에 없어. 이게 인건비나 월세,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거거든요? 걔네들은 어떻게 줄일 거야? 재료비로 허리띠를 줄이는 수밖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포장비까지 다 합쳐서 재료비가 4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부득이하게 디저트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70%까지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건 단독으로 판매를 하시기보다는 마진율이 괜찮은 상품과 묶어서 세트로 판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플랫폼 회사에서는 가격을 더 올려서 팔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참 쉽다잉, 그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지. 가격을 올리면 그만큼 수수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로드샵이랑 백화점이랑 가격이 다르듯이,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동네 물가랑 이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물가랑 다르듯이 그것도 사실 방법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고 실제 재료비를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가격이 또 올라가면 주문이 그만큼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달을 하게 되면 최소 주문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달비도 나오고 최소 주문 금액도 있고 그래서 배달을 한번 시켜 먹으려고 하면 금액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최소 주문 가격을 정말 잘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제가 계산을 하나를 더 해볼게요. 제가 주문별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방금처럼 한 달치 말고 건당으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팔아요. 배민 라이더스가 계산을 하기 쉬우니까 그걸로 예를 들을게요. 수수료 16.5%랑 배달료랑 다 합치면 4,550원이 홀랑 나갑니다. 10,000원 팔았는데. 그리고 재료비, 포장비용 다 해서 잘 맞춰가지고 3,000원에 맞췄어요. 그럼 내가 실제 버는 돈은 10,000원 팔아서 2,450원 이익이 생기는 거죠. 가격을 더 낮춰볼까요? 8,000원을 팔았어요. 수수료랑 배달료랑 다 합쳐서 4,220원이 홀랑 나가고 재료비, 포장비 한 2,500원에 맞췄습니다. 그럼 1,720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아주 만에 하나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배달을 다시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왕복 배달비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이 실수 하나만 생겨도 진짜 눈물 난다니까요. 아니 여기에서 이 2,400원, 1,700원 남는 거에서 인건비랑 임차료를 또 내야 해요. 거꾸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로 들어서 직원 인건비 하루 10만 원, 건물 임차료도 하루 10만 원이다.
뭐 소모품, 전기세 이런 거 싹 빼고 그냥 하루에 20만 원의 고정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에 20만 원 이상은 내가 남는 장사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내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건당 2,500원이 남으면 이 만원짜리 주문을 하루에 80건 이상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이 배달은 포장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서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하루에 배달을 80건을 받으려면 직원 하루 인건비 10만 원으로 안 돼요. 사장님 내가 미친 듯이 하던가? 만 원을 주문을 하던 3만 원을 주문을 하던 배송비는 똑같이 나가니까 물론 배송비에서 차등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만 원을 파는데 고객한테 배송비를 막 5천 원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배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는 전 영상에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맞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배송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최소 주문 가격을 어떻게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0원이라도 더 벌겠다. 저도 어느 정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최소 주문 금액 이상으로 주문을 해주시고는 있으니까 홍보비로 생각을 하고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춰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기는 했어요. 재료비를 줄이면 음식의 질이 떨어질 텐데 저는 그거는 진짜 용납을 못 하거든요. 길게 바라보고 하는 입장에서는 입소문도 중요하고 이 브랜딩이 중요한데 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요즘 그래서 느끼는 게 배달 시장이 오래 잘 지속이 되려면 플랫폼 수수료랑 이 배달비 조정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권이 좀 다양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차등을 줄 수 있다든지 그냥 뭐 소신 발언으로 지금 언택트 시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우리 가게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편리한 플랫폼이에요.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손님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달비, 최소 주문 금액, 음식 가격 등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뭘로 할지가 좀 고민이시잖아요. 이게 꼭 배달의 민족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엔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음식 배달을 해줘요. 어쨌든 이 주문 관리에서 배달까지 해당 플랫폼에서 모두 해주는 경우가 있고 판매만 하고 배송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지는 상권에 따라 달라지고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둘 다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각각 이용을 하실 때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배민 라이더스로 이제 진행을 해서 선택을 할 경우 배민 라이더스는 일단 제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사진을 첨부를 하거나 대표 메뉴를 좀 자유롭게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메뉴를 신메뉴나 시즌 메뉴로 하시기보다는 꾸준히 잘 나가고 그리고 많이 팔고 싶은 그런 메뉴로 처음에 잘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규정이 계속 바뀔 수는 있는데 이 대표 메뉴랑 사진 바꾸는 게 6개월에 한 번씩 가능하다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개월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너무 많은 신규 업체가 생기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도 나도 다 지금 배달을 하고 있다니까요. 배민 라이더스는 수수료가 많기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이 빨리 오고 배달비도 좀 적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주문 수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업장이 체감을 하기에는 제가 있는 곳은 강남구인데 주변에 핫한 음식점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다 배민 라이더스, 뭐 쿠팡이츠 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배달의 민족보다는 배민 라이더스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쟁이 또 그만큼 치열해지겠지만요. 제가 내부 자료는 볼 수가 없어서 뭐 통계를 알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래요. 배달의 민족의 경우는 배달 용역업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역업체에 배달하시는 라이더스님들의 숫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오시는지, 그리고 루트를 얼마나 잘 짜서 오시는지 배달 시간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배달 시간이 즉 음식의 퀄리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달 용역업체를 잘 고르셔야 하고요. 배달해주시는 라이더님들과도 잘 지내세요. 모든 일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우리가 서비스를 잘 해드리면 이제 단골 고객분들이 생기듯이 라이더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나쁠 게 없어요. 좋아요. 우리 매장의 단골 라이더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배달 용역 업체를 여러 개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A 업체는 지금 배달 물량이 많아서 3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B 업체는 20분이면 도착을 한대요. 그럼 내가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배달 라이더님이 모자라서 배정이 안 되면 저희가 실제로 고객님이 주문하고 배달 도착까지 한 80분 정도까지 걸린 적이 있어요. 커피인데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쪼개기 위해서는 뭐 관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관리비는 어차피 뭐 건마다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만 이제 어느 배달 업체가 배달이 잘 갔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를 그냥 전용으로 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주소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매장에서 가깝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부르지 않고 우리가 직접 배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배달비가 또 세이브가 되겠죠. 이 사장님의 센스와 역량에 따라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민 라이더스로 이용을 하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옮겨 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 미리 알았더라면. 이 배민 라이더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주문량이 늘어서 단골 고객들도 많이 생기고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수수료가 엄청 높으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갈아타려고 신청을 했더니 이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일주일 넘게 2주씩 걸리기도 한대요. 그럼 1, 2주 동안은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가게 리뉴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을 배달 장사를 쉬어야 하는데 이게 장사가 점점 잘 돼서 배달의 민족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 일주일을 끊어버리니까 생각보다 타격이 크더라고요. 겨우 오픈을 했더니 이제 계속 주문을 주시던 단골 고객님께서 변경된 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배민 라이더스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바꾸실 때는 시기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애초부터 뭘로 정해서 밀고 나아갈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해주세요. 그냥 저 하나의 케이스라는 점.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주문이랑 배달 주문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집중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음식이 제대로 잘 만들어서 잘 포장해서 나가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이제 신경을 쓰고 배달에서 생기는 각종 변수들은 이제 최대한 배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는 베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배달의 민족으로 이용을 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 업장 특성상 음료 외에 다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영업시간 내내 이제 제가 직접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 쿠팡 이츠도 하고 있고 카카오 챗봇도 하고 있고 플랫폼을 또 여러 개를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최대한 좀 간편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저희는 배달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매출로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제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매장 상황에 따라서 저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를 하나를 더 내서 이 양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키친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메뉴만 살짝 바꿔서 배달 전용으로 뭐 맞춰서 브랜드 2개 이상을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니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이네. 이거 배달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진짜로 이 1,000원이라도 벌려고 하고자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처음부터 겁을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새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 배달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괜히 이 영상 보시고 포기하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저는 사장님들이 계산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결과를 보면 아시듯이 돈을 벌고는 있어요. 실제 매출도 늘고 있고 이제 남는 돈들도 좀 더 늘고 있고 이 각자의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이익도 그만큼 커지게 될 테니까 배달 사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해봐야 이게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요. 위약금도 없으니까 하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하면 되고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무튼 영상이 엄청 길어졌네요. 사장님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배달 영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남는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해요. 저도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 찍으면서 단 한 번도 안 웃었던 것 같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야 귀여워. 일로 와. 일로 와 토리. 나볼래. 왜? 싫어?